오늘 영상에서는 수급 매매를 기반으로 한 관심 종목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사용할 방법은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단순한 방식으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들은 지난 주말에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며 6월 19일 기준으로 기관 및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5천억 넘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몰아서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수급을 중심으로 확인하면서 한 종목씩 빠르게 넘기며 살펴봅니다. 이 중에서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을 따로 모아서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는 단순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런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최근에 수급이 양호한 종목뿐만 아니라 업종까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의 수급은 현재 별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주로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전기전자 업종이나 화학업종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종목을 배열하고 수급을 확인하며 직접 찾아내는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수급이 좋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수급 변화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6월 19일 기준으로 최근 4거래일의 수급 상황은 양호한 반면에 그 전에 6거래일은 개인 위주의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처럼 수급의 개선과 수급의 악화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훌륭한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매수 기간이 어떤 종목은 3거래일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주관적이라는 것이 이 방법의 단점입니다. 저의 경우 수급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수급을 확인한 후 대량 거래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하거나 급격하게 대량의 순매수가 유입된 날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2,100억가량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이 560억가량 순매도를 하여 합산 순매수는 1,535억입니다. 3거래일 직전에는 기관 및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한 종목으로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비교적 단기간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유입된 종목이라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바로 직전 거래일인 6월 19일 단 하루 만에 외국인이 1,000억 넘는 순매수를 기록함에 따라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금일장에서 외국인이 바로 727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가면서 주가는 1.7%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수급 개선이 다시 한번 이어질 것인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이 3일 천하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일부터 다시 수급이 개선되며 상승할 것인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LG화학의 경우에는 최근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수급 상황이 좋은 종목이며 9년 만에 50만원 고지를 탈환한 종목입니다. 매수 기간에서도 알 수 있듯이 5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수급 상황이 매우 좋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억과 4,500억가량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아주 핫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500억 넘게 순매도하였으며 주가 역시 1% 이상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00억 그리고 2,000억 순매도하였는데 대부분의 대형주 종목에서 삼성전자와 LG화학처럼 대량의 순매도가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는 최근 10거래일간 외국인이 2,000억 넘게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535억의 외국인 순매도가 있기는 했지만 이내 다시 연속적인 순매수 지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순매수가 지속되는 종목은 일시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맞더라도 다시금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월 15일에 8%대 급락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7% 넘게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폭락과 함께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지만 수급이 안정적이었던 종목들은 이렇게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의 경우 5월 26일 이후 외국인이 1,400억 이상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로 인해 6월 9일부터 수급이 악화되며 하락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경우 수급 상황이 좋은 만큼 주가도 그에 부응하며 현재 꽤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선뜻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나 포스코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악화되면서 하락을 준 종목이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상승하는 종목이 더 상승할 확률이 높고 조정을 받은 종목은 매물의 부담으로 인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저항을 받기 쉽지만 수급의 개선을 확인하고 진입 시점을 노린다면 대형주이기에 꽤 괜찮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느냐 혹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종목을 선취해야 할 것이냐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을 등록한 후 엑셀 파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는 엑셀 파일은 지난 6월 19일까지의 수급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매수 주체 중에 외국인과 기관을 따로 분리해 놓았는데 순매수한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순매도는 녹색으로 표시해 두었으며 1000억 이상 대량 순매수의 경우에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매수 기간을 잘 보면 비교적 단기간에 수급이 개선된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된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 대량의 금액이 유입된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처럼 매수 주체가 다시 순매도 전환의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수급이 개선된 종목들은 일단 체크를 먼저 해놓고 조금 더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한 달 이상 순매수를 지속한 종목들은 갑자기 대량 매도가 출현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엑셀 화면을 보시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순매수를 지속하며 1000억 원 이상을 꾸준히 매수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LG화학, 포스코, LG전자, 삼성전기, 미래에셋대우, 포스코케미칼, 펄어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관심 종목을 설정한 이후에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관심 종목을 압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승으로 인해 진입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기관의 꾸준한 매수 유입으로 인해 슈팅이 한 번쯤은 나올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주가 위치는 정고점이자 코로나 급락 사태 이전의 매물대도 함께 위치한 부근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7만원을 돌파할 경우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5월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순매수량을 서서히 늘려온 종목입니다. 특히 두 수급 주체 모두 약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각각 1000억 이상씩 순매수한 종목으로 언제든지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입니다. 현재의 주가 상황도 수급이 좋다 보니 꾸준하게 상승해 왔으며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수렴되며 그 힘이 응축되고 있는 듯한 모습의 차트입니다. 그동안의 수급 상황으로 볼 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5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가 이어져 왔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처럼 기관이 매수세를 지속해주고 여기에 외국인마저 매수세로 전환한다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2% 넘게 상승하였으며 차트상으로도 금일 영망치형 캔들이 출현함으로써 눌림목 구간을 상향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요약하면 가장 먼저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종목들을 빠르게 돌려가며 외국인 및 기관의 수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수급이 양호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진 종목들을 따로 체크해서 관심 종목에 등록하였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분류했던 종목들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며 상대적으로 순매수 금액을 서로 비교하고 차트 또한 비교해보면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일치하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압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관심 종목은 10종목 이내로 압축하는 것이 매매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압축한 관심 종목은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시나리오는 구체적일수록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주가가 전일 저가인 51,6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 52,000원과 53,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할 것이다 라든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주가가 60일선인 5만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겠다. 또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안착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 얼마부터 얼마까지 분할 매수할 것이다. 등등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그 매매 방식은 모두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주식을 도박이 아닌 재테크로 생각한다면 매매에 있어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면서도 여러 매장을 둘러보고 몇 번씩 고민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구매하는데 100만원, 10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면서
즉흥적으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만약 자신이 생각한 대로 주가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매매를 미루면 그만입니다. 주식 투자는 버스를 놓쳤다고 해서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음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내 시장에는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종목이 무려 350개가 넘습니다. 관심 종목을 설정해 놓고 언제까지 그 종목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수급 상황에 맞게 관심 종목을 추가하고 제거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수익을 주는 종목을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에 앞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투자의 원칙을 확립하자는 말씀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